안녕하세요. 159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스 산업 인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도 나름 인력과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도 하시고 실제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모신 분은 동덕여자대학교의 허준 교수님하고 마이스 안녕하세요. 협회의 이승우 파트장 두 분을 모셨고요. 여러분들 다 뭐 실제로 업에 계시는 분들은 뭐 실감하고 계실 거고, 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아마 실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말산업과 관련돼서 인력 이슈가 사실 뭐 과거에도 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늘 이야기가 되고 있긴 했었지만, 요사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59 자에서 이 인력에 대한 어떤 뾰족한 확실한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지, 요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준 교수님 인사하시고 그리고 먼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동덕여대 허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 디스커버리에 나와서 민폐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 최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유른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 마이스 산업 인력 문제와 관련된 진단과 해결책 모색을 해보자는 이런 공동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님들과 업계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또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디스커버리에서도 한번 사전 탐색이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먼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라이스 지식마당 네. 이런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문, 언론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시는 또 웹스 인터내셔널의 강홍규 대표이사님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는 들어오실지 몰랐는데 홍지석 팀장님, 네, 네.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리고 참 이 업계에서 정말 필요한 정말 이제 에이스, 엘리트라고 하실 수 있는 홍규석 팀장님께서도 함께 이 얘기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마이스 산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 뭐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너무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약간 핑계를 좀 많이 대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래서 힘들고 뭐 좀 규모가 작아서 영세해서 그런데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산업 내부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비판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저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번 수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라기보다 그런 이제 어, 우리 다 데스크 위에다 올려놓고 문제들을 다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또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체질을 다시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한 번에 물론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극약 처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약 천천히 처방 천천히 받아서 네,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네, 한 단계 한 단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제가 직접 연구한 것들도 있고요. 여기 마이스 협회 이승우 선임 파트장님도 계시지만 이 선임 파트장님께서 또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해서 이 NCS나 그다음에 그또청 그 산업주도형 청년 인재, 청년 마이스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저하고 같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연구했던 것들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런 걸 좀 엮어서 와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이스 업계와 인력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무엇보다 기존 인력들도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야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을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이 마이스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죠.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 시험도 이제는 인기가 실해졌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듯이 요즘 젊은 세계는 뭐 소확행이든 욜로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나 뭔가 가치 있는 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뭔가 소모되는 일이나 그다음에 뭔가 이제 소위 이용당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MZ 하는 MZ 세대들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마이스 업무에서는 책임감, 그다음에 뭐 꼼꼼함, 그다음에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 또 외국어. 사회생활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우리가 마이스 업에서 중요하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들과 MZ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나의 또 생존을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일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두 부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미스매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잘하기 때문에 또 멋있기 때문에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또 이 부분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하다가 자기도 한번 기존 인력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오히려 음.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악영향이죠.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존 인력의 중도 이탈이나 신규 음. 희망 구직자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인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스 인력 관련 업계 인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근데 어, 그냥 뭐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흔한 말로 존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걸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뭔가 어디 뭐 정책적으로 뭐가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좀 음. 1등 기업, 2등 기업 뭐 이런 또 협회도 있고 학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협회에서 어떻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 도출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인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현실 즉시적인 왜곡 없이 사실적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마이스 인력 문제의 원인 분석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단기, 장기 모두 고려해서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 그 윤영혜 교수께서 또 컨벤션 전문 인력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피시오협회와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이런 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최근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스 인재원에 와 있는데요. 네, 한국 마이스 협회 마이스 인재원 시설 만족도나 앞으로의 또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같은 연구들도 마이스 협회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작년까지 2022년까지 산업체 주도의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마이스 쪽의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도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 마이스 인력의 역량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능력 시험이라든지 NCS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 상황을 많이 반영을 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감, 꼼꼼함, 뭐 이런 약간 좀 개인의 그 희생과 함께 개인의 어떤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시한 것들이 또 이 우리가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르가나이저잖아요. 이게 네. 프로페셔널 점들 정말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야 되는 마케팅 경영 재무 그다음에 인력 네트워크 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아주 좀 고사양의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뭐 마이스테크라든지 레거시라든지 스마트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ESG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D&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해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커뮤니티 빌딩 능력 이런 아주 좀 손쉽은 능력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능력들인데 이런 영역들까지 합쳐져서 이제 막 거의 뭐 방송국 PD를 바꿀게 하는 프로덕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막 빅데이터 아날리시스 수준의 데이터를 막 핸들링해서 거기서 마케팅 오퍼튜니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뽑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능력들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마이스 인재다, 역량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 사실 마이스 인력 시장의 주요한 특징들, 특히나 저는 이 내용들은 제가 각 선행 연구들하고 이 안희자, 강지수, 강현수 음. 박사님들이 연구한 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 이런 연구 내용들을 제가 재정리한 건데요. 이거 이제 그 ILO 노동기. 인력기구, 세계 네. 노동기구의 이제 미래 노동 보고서, 그다음에 맥켄지의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퓨처 워커들의 어떤 그런 그 니즈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고용, 지속 가능한 육성, 특히 비정규직 형태로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광 부분의 투자, 인적 부분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노동 기준 이행하고 법규 준수, 노동 보호, 특히나 이런 쪽 사회보장, 고성 보호, 근무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사업주, 노동자, 정부, 이 공식적인 삼자 토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업의 경계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업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쪽 인기 있는 쪽은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양극화라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기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열악해지는 가 거예요.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업계도 저희 뭐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이 되기보다는 코미디언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학교에서 인기 있는 인기 과. 있는 교수가 예. 돼야 강의 예. 평가도 잘 나오고 학생들도 그런 교수한테 공부한 것을 더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도 이 마이스 업도 인기 있는 직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치. 생각이 예. 듭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결국에 인력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려고 한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약 500명 정도가 매 전공자들로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동일하게 한 500명 정도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2급은 5년 평균 300명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1급은 실수 1에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마이스 전공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물론 그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컨벤션 기획사 2급은 300명 정도 있다라고 보면 매년 500명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졸업생이. 그렇게 하고 아카데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카데미들이
지금 한 12개 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7월, 8월 지금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이스협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 뭐 고양시, 인천 다 지금 시기 7월, 8월에 진행이 되면서 취업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참가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의 수준도 그러니까 모집하는 수준도 모집하기 어려워서 끙끙대시는 부분들도 진짜 많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학교에 이렇게 그 홍보도 오시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음, 있다는 겁니다. 네, 지원 기관, 개설 주기, 참가비, 취업 연계 등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진행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꽤 많이 다 정부 예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적인 그런 음,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요즘 뭐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다, 인구 절벽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관광산업, 여행업, 그다음에 여행업하고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행업은 이 그 사업체 수가 계속 어 코로나 전까지는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줄었거든요. 있잖아요. 늘다가 줄었어요. 국제회의업도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13.9%가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늘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국제회의업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 네, 이후에. 오히려 늘었다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관광, 관광산업 종사자 수를 보시면은 여행업 종사자 수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건데 국제회의업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체 수는 늘었는데 계속 어, 인구수는 지난 1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당연하죠. 지난 10년간 계속 줄었다는 겁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소가 어디서 왔는지 보시면 처음에 2012년 기준으로만 보셔도 30대 미만이 전체의 거의 70%, 75%를 넘게 80% 육박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60%좀 넘습니다. 근데 40대는 18.8%에서 25% 정도가 늘었어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2년에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저는 감히 마이스 산업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5년, 10년 더 있으면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30대들도 들어오기 되게 고생스럽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 자리 못 잡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마이스업은 좀 일은 많으니까 이거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음, 심각한 거고 한번 지금 당장 인구 소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음, 갈수록 인구가 결국에 소멸될 거다. 음, 영명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가 네트워크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생 능력이 어려울 정도가 돼야 인구 소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마이스 인력이 물론 언젠가는 더 심각해지면 돈도 많이 주고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령화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형태로 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하려면 팬데믹 이후에 마이스 인력 트렌드, 새로운 시대의 혁신형 마이스 인력들 필요하죠. 뭐 오토, 융합, 마이스 테크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DB 기반의 연결과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든지 ESG와 레거시를 중시한다든지 이런 거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음, 음,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트렌드 변화, 청년 이탈이라든지 국제 노동 기준 이행이나 노동보호 강화라든지 구인 구직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마이스 기업 자체에 아까 마이스 업계 자체 내부적인 인력, 그 인력 인사 관리 역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당연히 없는 쪽이 네, 더 많은 것 같고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해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CEO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사장님이 한다든지 이런 음. 곳들은 있겠지만 이사진들이 한다든지 제가 볼 때 부서를 franchise를 갖고 가지고 있는 있어야지.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MZ 특성 워라밸과 다양한 경험 기회가 보장돼야 됩니다. 공정 보상 체계하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절대로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가버립니다. 네, 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너도 피해를 받아봐라라는 게 음. 이런 음. MZ 세대에는 또 음. 이런 그런 좀 돌파 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자기도 부당한 대우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음. 부분들이 자기가 부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도 부당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음. 것 같아요. 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 나의 발전을 돕는 회사를 자기도 돕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MZ입니다. 그런데 이런 MZ들과 이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이탈을 한가 봤으면 저는 업의 비전이나 자부심, 성취감 이런 쪽에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과다한데 이런 것 대비해서는 낮은 보상이다 해서 이런 공정성이 좀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약간 공정함이 좀 그렇게 많이 무너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외국인 고용 형태의 다각화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물론 우리 국민, 우리 인재들을 더 먼저 써야겠고, 회사도 더 고급 인재를 필요한 인재를 정규직 형태로 당연히 보유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만 이런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프리랜서와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더 깨달아야 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안정화되고 그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면서 그들도 그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맨십처럼 예를 들면 메시나 호나우두나 손흥민이 좋은 샐러리를 받고 좋은 그런 개런티를 받고 어느 팀으로 옮기면 그 팀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계약직이고 프리랜서죠. 어떻게 음. 보면요. 음. 종신 선수가 아니니까. 음. 근데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그러면서 기업이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기업 성장과 연결된 선순환 개선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그런 차원에서 인력 지원 체계, 그런 차원에서 업계 환경이나 기업 문화 형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일반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 바라보는 마이스 산업, 이 마이스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력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개편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공정평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고민이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 업계 인력 시장 실태나 개선 방안 연구가 이제 8월 1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추진이 됩니다. 3.5개월 추진이 되는데 때 이제 마이스 관광학회 윤은주 교수님이 책임을 받으셔서 다양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업계가 서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결과가 해결책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네. 또 이런 아, 부분에서 또 이선우 선임 파트장님께 의견 또 듣고 자유로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되게 저희 지금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학회를 통해 갖고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지금 모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승우 파트장께서 또 하나 더 준비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 파트장 이야기까지 듣고 그리고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우 파트장님 인사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허 교수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들리는데? 허 교수님 아니에요? 아, 네네네. 네, 네, 혹시 파트장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이스 협회에서 교육 사업 그리고 NCS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 파트장입니다.
사실 그 윤은주 교수님께서 마이스 산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주셨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회에서 또 교육을 담당하기도 있기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그 한국관광공사 K-마이스에 지식마당 부분을 좀 제가 꼭 비슷한 주제로 기고를 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네, 사실 뭐 그 전에 허준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뭔가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이 마이스 업을 떠나고 다른 산업으로 취업을 한 분들도 계시고 뭔가 어쨌든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좀 뭔가 고민을 다들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찰나에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다시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대로 그때 이탈됐던 분들이 유입이 다시 되지 않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행사가 많은데 이제 일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더 이런 그런 미스 매칭, 인력에 대한 미스 매칭이 더 확실히 더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걸 좀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협회에서 마침 마이스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된 좀 채용과 교육 관련된 수요 조사를 22년도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좀 마이스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좀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전체 그 이제 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분은 4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이시는 표처럼 좀 진행을 했고요. 조금 이제 네, 조금씩 포인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먼저 이 164개 사업체 중에서 어, 그 이제 좀 조직의 이런 좀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사 부서가 지금 절반이 이제 좀 인사 부서가 지금 없다고 제가 좀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이제 좀 인사 부서가 없는 부분들은 행사 지원 서비스 분야가 이제 가장 좀 높았었던 거를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허준 교수님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사업체 비율들 이제 다 이제 직원 채용 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고요. 신입이라 경력 둘 다 이제 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 신입들은 확실히 이제 그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구직자 부족이 가장 높았고요. 경력 직원 채용에는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한데 연봉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이제 1순위긴 했었습니다. 아래 그 표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좀 이유들이 좀 뽑히긴 했는데요. 신입 채용이 이제 그 구직자 부족 그리고 경력 취업 직원의 채용 부분이 연봉 근무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가 각각의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채용 시 좀 필요한 직무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기획이 좀 1순위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필요 직무가 기획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에는 의사소통을 1순위로 좀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서 작성 부분들 그리고 뭐 대인관계 뭐 이어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자기계발 이렇게 좀 조사가 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래 표에 이렇게 그림 2에 좀 나와 있고요. 네. 이어서 계속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스 교육 수요 분석 부분입니다. 그 동일하게 사업체 164개 중에서 그러면 인사부서가 아니라
사내 이제 교육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업체는 좀 교육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됐습니다. 26.2%만이 이제 교육부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내가 아니라 그 외에 밖에 이제 밖에서 진행되는 추가 교육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나 임직원님들의 의견들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라는 의견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업계의 특성상 좀 행사가 직전이거나 행사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교육 참여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참여를 좀 독려하지 못하는 좀 부분들이 지금 좀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아래 교육 방법으로는 좀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좀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가장 좀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아래 뭐 좀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신입 직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분야가 결국은 마이스 행사 기획 부분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어서 저희가 이제 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하고자 해서 1박 2일 동안 마이스 업계 전문가분들 20분을 모시고 좀 교육 수요 조사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들이 좀 됐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할 때, 행사 기획을 할 때 필요한 세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행사 제안하는 분야, 사후 관리하는 분야, 그리고 실행 및 현장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크게 세 개로 좀 나뉠 수 있었고요. 안에 있는 이제 세 분야에서 이제 필요한 직무들을 저희가 좀 도출을 했고요. 그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수행 직급과 경력 연차,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이나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건지를 좀 도출을 해 보았는데 이런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니 이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 좀 전문 기술들은 아무래도 좀 문서 편집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디자인 편집, 뭔가 이제 뭐 도면을 짜는다든지, 뭔가 이제 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뭐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을 전에 살펴봤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행사 기획에 필요한 공통 기초 소양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조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소양에는 이제 좀 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좀 각 직무에서 공통으로 좀 필요한 기초 소양 항목은 아무래도 좀 문서 작성 능력으로 좀 도출이 좀 되었습니다. 좀 뭐 보도 자료라든지 뭐 제안서라든지 시나리오 이렇게 좀 우리 행사 기획을 할 때 아무래도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출이 된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자료 분석 능력이나 인문학 지식들도 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결론 부분입니다. 어,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결국 뭔가 지금 아까 전에 조사를 살펴보면은 특히나 신입 같은 경우는 구직자 자체가 많이 지금 정량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준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이스 직무가 꼭 정말 이제 뭔가 고위급 행사나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로 이제 지금까지 봤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이제 PCO라고 이제 좀 전문가라고 이제 봤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 이제 행사 규모도 점점 소규모가 되고 좀 축소가 되고 그 산업의 이제 특성을 반영한 뭔가 이제 중소규모의 이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스탠다드의 행사들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소양들을 우리 마이스의 이제 교육을 듣거나 좀 마이스의 그런 이제 경험을 쌓으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군이나 기업에서도 이런 좀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뭔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이스 인재 양성에 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마이스 전문 교육 시설 설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산업에는 사실 각 산업에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인재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스 산업을 어, 상징하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은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임대원들이 이제 설립이 되면은 현재 지금 협회에서는 마이스에 관심이 있거나 마이스의 전문 인력들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업인이나 교육자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재원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유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나아가서는 민간인 외국인들까지도 다 좀 마이스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승우 파트장한테 좀 실무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마이스협회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이스협회 교육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떤가요? 과거 대비? 사실 최근에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이제 교육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교육생 인원이 50명이었는데, 교육 지원이 15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티오보다도 3배 이상 여전히, 이제 지원을 여전히 예, 예, 똑같다. 그 부분은. 많이 했다고 네, 좀 여전히, 관심은 많이 여전히 있다고 계속 일단은 관심이 네, 많다라는 거죠. 예, 아, 예, 맞습니다. 여보요, 이거 털쪽가네. 네. 다시 틀어주세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마이스 협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마이스 쪽으로 실제로 취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전문적인 뭔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1년 정도 교육을 듣고 1년 이후에 좀 교육생들의 좀 그냥 이제 좀 TM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들은 학생들 중에 20% 정도는 마이스 쪽으로 예, 예.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럼 네. 80% 정도 로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우선은 우리 아까 이제 허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되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맵스 인터내셔널의 강은규 대표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업체에 계시니까 지금 안 계신가요? 그 자리에? 네,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업에 계시는 분들도 금방 그, 들어온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러면 들어오시면 다시 강 대표님한테는 여쭤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홍 팀장님 수원 컨벤션 센터의 홍 팀장님 나와 네, 계시는데 제가 네, 사실 저희가 학회 제안서 발표를 하면서 센터에서 계셨던 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셨었어요. 제가 발표하는 자리에. 그러면서 주셨던 질문, 뭐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용 중에 센터에 와봤더니 상당히 많은 센터 직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PCO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CO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 업에 대한 비전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상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센터에 계시니까 혹시 홍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실제로 그게 진짜로 우리 인식하기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이제 비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비전이 안 보여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건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사실 뭐 일정 부분, 어, 비단 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이제 신입 직원분들이나 이제 좀 초년생분들이 좀 비전이나 뭐 자아 성취, 뭐 성취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들 업계를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요거는 비단 뭐 마이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뭐 임대 대관도 있지만 뭐 마케팅이라던가 주간 전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 본인의 그 자아 성취랑 그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저도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NCS 과정을 좀 준비하면서도 사실 업계 선배님들이랑 뭐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막내긴 한데 거기서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홍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마이스 산업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에 대한 이슈는 마이스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마이스만의 어떤 문제점인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허 교수님이랑 이승우 파트장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 다소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어. 조금 뭐 연봉이나 복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뭐 음. 충족이 좀 못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또 주변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지금은 유니콘 기업이 되었지만 예전에 배민이나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초창기에는 PCO보다도 더 업무량이 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뒤에는 거기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주어졌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마이스 업계도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거나 어, 일정 부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제가 안 보여갖고. 들어와 했더니 도망갔어. 도망갔어요. 이럴 수가. 아니, 프리랜서하고 해외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러시군요. 강 대표님은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우리 아마 여기 지금 오성환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황희곤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고, 김미선 상무님 아닐까 싶어요. 유니언에. 지금 그 카메라를 끄고 계셔갖고, 제가 정확하게는 맞나요? 상무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 아, 상무님 혹시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네네.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일단은 비디오를 좀 끄고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 일단 저희 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마이스 쪽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다 대부분 공통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솔직히 1차적으로는 가장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워낙에 이제 그 예측할 수 없는 음.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은 어쨌든 행사 대행 기획을 하는 네.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물고 가는 일보다는, 그러니까 입찰 베이스와 어쨌든 입찰을 수주해서 진행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과 기획들이 항상 그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1차적인 업무의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는 합니다. 업무 양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회사 복지 정책으로 이제 메워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죠. 어, 꼭 신입 네. 직원 아니라 경력직들의 네네. 이탈도 되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경력직들은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이제 연봉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들, 그리고 음. 이제 전체 이제 뭐 조직과 이제 그 인력 뒷받침되는 인력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네.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한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게 지금 MZ 세대가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가 일의 특징 자체가 뭐 우리는 서비스업이고 다른 우리 말고
다른 이제 주최자가 있어서 주최자한테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주최자는 또 계속 바뀌는 이런 업의 성격이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이야라고 문제를 정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라고 해서 꼭 또 기성세대들만의 문제야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되게 사실은 되게 총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사실 연구 제안서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우리 오성환 회장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오성환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막 혹시 이야기가 길어지실까 봐 제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 갖고 좀 두려운 마음이 사실 조금 있는데 오 회장님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이제 발표해 주신 두 분한테도 다시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3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잠깐 보니까 오늘 인력에 대한 이야기라서 궁금해서 이제 잠깐 들어왔고, 아까 허준 교수님 발표 말미에 처음부터 듣지 네.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승우 파트장 말씀도 잘 들었고, 요즘 뭐 제가 기승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장미란 차관 간담회 할 때도 여러 다른 단체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 이야기를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인력 수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다른 단체에서는 뭐 비자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현대 회장은 이제 관광진흥기금 확대해달라는 얘기와 함께 인력 수급의 문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고 뭐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잠깐 말미에 들어서 아까 허준 교수님 얘기를 처음으로 못 들었지만 또 이승우 파트장도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거기 이제 PC하고 데스티네이션 마케팅하는 뭐 CVB겠죠. 합쳐가지고 한 50% 마이스 업계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업계가 있으니까 저는 PCO에 빗대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업계 컨벤션 센터를 포함해서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의 유무 또 뭐 교육부서의 유무 당연히 없죠. 인사부서라는 것 그러니까 인사노무 그래서 협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인사노무 교육 이런 것들을 그런 그 관련 그 마이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을 대응해 줘야 되는 게 협회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제가 2011년도에 마이스 협회장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교육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이 현재 문제를 좀 푸는 데는 뭐 다른 뭐 인력 수급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거 참고로 한번 한림 그 방에다가 제가 장미란 차관한테 했던 이야기 원고를 한번 그 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네. 말이 길어질까 봐 그때 미리 원고를 써가지고 내가 발표를 네. 했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18만 명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라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 인력들이 아까 뭐 그 나이가 자꾸 늘어간다는데 나이 그 인종 나이 이런 거는 지금 업계에서 중요하지 않아. 일할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몇 년 동안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해서 쉬었으면 역계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 인력을 좀 해달라라는 게 이제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그 차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로 그 재외동포 2, 3세들 한국어 교육시키고 온라인으로 마이스 관련된 교육시켜서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세종학당에서 244개의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친구들이 84만 명입니다. 그 누적이. 이 친구들이 BTS 노래만 들으려고 한국어 배우진 않겠죠.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마이스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들을 1년에 좀 몇십 명씩 오게 해서 국내 마이스 업계를 돌아보게 하고 마이스 쪽으로 이렇게 좀 유입이 되게 하는 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교육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현안을 가지고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당장 솔루션 갖고 있는 자원을 가리지 않고 좀 무조건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한번 스크리닝하고 필터링하고 그게 바로 교육의 그거니까 제가 그때도 그 장미란 차관한테 얘기했던 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러 대학에 마이스 관련된 학과의 교수님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육시켜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을 업계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2003년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컨벤션 기획사 국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업계에 유입된 사람들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93%가 밖으로 이탈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사장 면담 요청하라 했더니 그 국장이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을 하면 준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황성은 비서관한테도 얘기를 정리해서 줬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란 차관한테 국장 두 분 계시더라고요. 박종택 국장하고 김상욱 국장 두 분도 같이 계셨을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이거 따는데 필기 3월 달에 보고 실기 8월 달에 보는데 최소한 시간적 비용적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93%는 이 업계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오늘 PC협회 회의 가서도 또 얘기했는데 문화부에서 차관한테 얘기했는데도 산업인력공단에다 이야기해서 컨벤션 기획사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주지 않으면은 대통령실에다가 그 면담 요청하라고 내가 네. 얘기를 했어. 이거는 네.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죠? 네. 국가 자격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단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고 해서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전 장기적인 건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작년에 했던 행사도 올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10년 전에 근무했던 여직원 둘을 아기 낳고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2, 3학년에서 이번에 이제 한 행사에 투입했더니 그 한겨레 행사인데 한겨레 담당자들이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께서 경력 단절 여성들 다시 유입하게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장년 인력은 우리나라에 49.8세, 50세도 안 돼가지고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청년입니다. 청년. 이 사람들 나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얼른 이 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근데 여기에는 전제되는 게 교육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R&R 즉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줄 수 있는 그래서 R&R만 정확히 알고 가면 다 이렇게 그 업계 투입이 돼서 문제없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인력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좀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이런 데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 회장님께서는 경력 단절 여성 외국인 등 당장 쓸 수 있는 인력들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마이스협회의 또 하나의 교육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또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그러면 젊은 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외국인이 한국인이 해야 되는 일자리를 몰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일 것 같고요. 당장의 현장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황 교수님은 마지막에 제가 코멘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허 교수님하고 이승우 파트장하고 아직 다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허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허 교수님 이제 저는 사실 뭐 강 대표님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해외 쪽 이야기도 여쭤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 질문과 함께 약간 마무리 발언 형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오성환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인사부서 얘기한 것은 인사부서는 당연히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가령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그런 말을 물었거든요. 아까 강원기 대표가 7시 30분까지 이게 진행되는지 알고 7시 30분에 약속을 잡고 있어서 제가 아. 늦게 오는 바람에 네.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30분, 25분에 컴퓨터 끄고 나가는 거였는데 아. 제가 이런 얘기 물어봤어요. 인사 거기 맵스는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자기랑 이제 이사 한 명이랑 해서 지원서 보고 또 뭐 회사 내에 문제 생기면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처우해줄지 생각하고 한다. 근데 관련해서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음. 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뭐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했을 수 있는데 아예 뭐 음. 영문학을 했다든지 뭐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센스가 있으셔서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 관련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식은 거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은 족벌 경영이나 이런 데에서나 있었을 법한 그 노하우가 내려오는 것이 관련된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가장 핵심 그런 오랫동안 계신 분이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해서 인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요즘 저희 교수들도 교수법 강의 듣잖아요. 음. 예, 저도 교수법 강의를 처음에는 내가 교수인데 뭘 듣지 했는데 듣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을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교수법 강의 듣고 나서부터 강의 평가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요새 좀 잘 챙겨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되는 거에 있어서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교육도 상당히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경영자 교육 중에 인사 관리에 프리랜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음. 프리랜서를 활용했을 때 서로 윈윈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음. 또 외부적인 물론 다들 협력사들 관리 잘하시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네. 마이스 업계 외부의 전문가들을 또 아예 또뭐 호흡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PCO 협회와 마이스 협회, 그다음에 우리 학회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 교수님 따라서 윤 회장님 따라서 연구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우 파트장님도 마무리 멘트 겸 해갖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사실 협회의 교육 인재위원장이긴 한데 저희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긴 한데 협회에 뭐 이렇게 기존의 교육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나 그런 건 혹시 없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직무 기술들을 알려줬다고 하면 현재는 진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직무 교육들은 기존대로 하고, 그리고 최근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행사, 메타버스 행사와 같이 이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아예 트랙을 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디지털 쪽에 많이 들어간 이제 커리큘럼들이고요. 어, 그리고 그런 직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 서울시 그 뉴딜 일자리 사업을 올해 첫 사업을 좀 따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을 저희가 학생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턴십 연계 과정으로 인턴십 비용을 이제 저희 회원사들이랑 인턴십을 교육생이랑 매칭을 해서 인턴십 비용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도 어쨌든 좀 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되면은 더 확대를 시키고 좀 회원사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도 어쨌든 그 오성환 대표님 말씀 주신 거 모든 사항들 다 공감을 하고요. 좀 협회 입장에서 또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또 그렇게 좀 또 인재원이 설립되면 가장 좋겠지만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열심히 좀 발 맞춰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 대표 선수로 우리 황 교수님께서 지방의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얘기 잘 들었고, 제가 또 학교에 있다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오 회장님은 너무 행복한 고민 하시는 것 같고, 여긴 지금 뭐, 형편무인지경입니다. 뭐, 진짜 이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우리 허준 교수가 그 업체 이렇게 줄어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코로나 그치면서 PCO도 거의 지금 뭐, 손꼽을 정도밖에 없고, 또, 입직제가 들어가는 인력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우리 지방의 문제이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이스 협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하고, 걱정하고, 또 정말 대처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단체와 간에 마이스 협회만큼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러고, 지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어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드는 거라. 그러면 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왜 이쪽으로 사람이 안 들어오냐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산업의 좀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뭐 관광, 마케팅 이렇게 하는데, 요즘 마케팅 다 바뀌었거든요. 전부 다 팝업 스토어하고, 다음에 전부 다 소셜미디어고, 뭐 인플루언서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사회글이 바뀌었으면 우리 마이스에 관련된 환경도 그렇게 바뀌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PCO의 어떤 그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애들은 그런 건 전 아니란 말보다는 조금 뭐 훨씬 더 다양하고 니즈가 애들의 생각은 훨씬 더 넓고 또 훨씬 더 뭐랄까 창의적인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뭐 열심히 뭐 디테일을 그 잡아내면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마이스 산업에 주어진 환경은 좀 다른 환경일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글로벌화되는데 우리 컨벤션 업체에서 과감하게 외국인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글로벌화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의 비전은 뭡니까? 아니,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확장되고 상장하고 앞으로 글로벌하고 진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과감하게 글로벌화하고 또 과감하게 어떤 그 벤처 신주가 이런 식의 마인드가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와서 제일 문제가 젊은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그 뭐랄까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는 우리 업에 대한 미래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이 참 중요하다. 당신들이 일을 지금 힘들다. 세상은 공정하다. 월급 많이 받으면 일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거다. 그건 선택의 나름이다. 근데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떠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우리 컨벤션의 영역이 지금은 뭐 프로세스나 이런 거 디지털 영역이지만 이게도 이제는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고 아까 도시 마케팅 아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도시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개념이 긴가민가한 거라. 근데 우리의 지금 컨벤션의 미래상은 단순히 뭐 기획하고 운영 물론 그거 기본 해야 되지만 자 이것이 되었을 때는 당신들이 앞으로 5년 후 그다음에 PM이 되고 뭔가 확정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영역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글로벌하게 진출하셨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미래상 또는 비전 같은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 그 다음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협회나 우리 또 업계의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그 공정성,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정성,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좀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면 절대 회사 안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이스만의 또는 컨벤션만의 어떤 가치, 미래 이걸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교수님, 예. 지금 교수님, 황 대표님,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 거죠? 예? 네?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네, 사무실 있어요. 예. 지금 대표님 제가 하나 코멘트 드리겠는데 교수님 했을 때처럼 지금 시간까지 그 사무실에 계시면은요 예. 직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얼른 알았어. 알아요. 앞으로 이거 들어오실 때 집에 가서 아, 하세요. 오케이. 아, 정답. 예, 아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황 교수님까지 들어오셔갖고 예.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받는 거고 일 적게 하면 돈 적게 받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물론 약간 지금 우리 컨벤션의 급여가 그런 거로 비교했을 때 업무량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진짜로 이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돼야 학생들한테 또는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학부모들한테 이 직업을 선택을 하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허 교수님하고 이승우 파트장님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